자, 페이지는 291쪽에서 293쪽까지의 내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 중에 태양 에너지의 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목은 이렇게 적을게요.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 근데 저 296쪽인가? 네. 글로 넘어가면 296, 297쪽으로 넘어가면 핵분열 나올 겁니다. 그죠? 맞나? 그러면 결국 이 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뭐? 일단 핵반응을 좀 알아야 된다. 핵반응의 기본적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핵반응은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고? 분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융합이 있어요. 세상의 반응은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물리적 변화가 있고요. 물리적 반응. 그 다음에 화학 시간에 미친 듯이 다루는 화학 반응. 그 다음 세 번째 핵 반응. 이 세 종류 있어요. 물리 반응은 물질의 상태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상태예요.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그러나 물질의 종류나 고유의 특성은 안 바뀌는 거. 예를 들자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고 해서 H2O의 근본적인 성질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변화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을 물에 녹였다. 또는 소금물에서 소금을 걸러내었다. 이 두 과정 모두 소금이나 물의 기본적인 성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소금을 물에 넣었다. 혼합. 뭐라고? 혼합. 영어로는 mix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다시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나누는 것은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거를 화학 반응으로 가면, 화학 반응은 상태 변화도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상태만 변했으면 물리 변화지만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완전히 물질의 종류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입자적인 얘기로 하면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하실 점. 분자가 바뀐다고 해서 구성하고 있던 원자의 종류, 즉 원소나 원자의 총 개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됐나? 다만 원자가 취하고 있는 배열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은요, 크게 보통 분류를 하면 4개 또는 5개로 분류가 되는데, 나머지는 좀 중첩되는 개념이 좀 있고, 대표적인 거 딱 2개만 얘기하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를 합치는 과정을 화합이라고 하고요. 화합된 놈을 다시 나눠가지고 혼원소 물질로 나누는 것을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물리적 반응에서 합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혼합.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나누는 게 분리였죠. 근데 화학에서는 분해. 근데 핵 반응으로 오면 상태 변화, 물질의 종류 변화 이런 거 상관없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됐나? 즉 원자가 빠개지거나 아니면 합쳐지거나. 됐어요? 그래서 핵반응일 때는 나뉘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분열, 합쳐지는 걸 융합. 됐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가 다 다른데 이건 약간 구분해서 써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꼭 이공계열이 아니더라도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좀 정확하게 구사해주는 게 좀 낫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게 번역이 되었냐라는 쪽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물음표는 좀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요. 이때 한 가지 좀 기억할 건 쓰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험하고 별 상관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에서는 뭐 한다잖아? 화학 반응에서는요. 두 물질이 있는데 화합을 했어. 이때 이 물질이 합쳐지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합쳐지는데 에너지가 어땠다?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쳐지기 전보다 합쳐지고 나서 얘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값이 어떻다는 거야? 높다는 거지. 그래서 화합할 때 에너지 흡수를 만약에 했어. 그럼 다시 나는 뭐 해야 될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반대로. 화합했더니 에너지 방출이 일어났어. 그럼 얘를 분리해내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하나의 화합과 분해가 쌍으로 이루어지는 반응, 역반응이라고 할 때 반응이 에너지 흡수면은 역반응은 방출이 일어난다고요. 반응이 방출이면은 역반응은 흡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핵반응은 특징이 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모두 얘는 에너지 방출을 합니다. 보통 방사능. 근데 융합일 때는 꼭 방사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빛, 가시광선 형태로도 나오고. 핵융합이 안정하다는 이유가 방사능이 안 나와요. 됐어요? 네, 모르겠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는 걸로 얘기하면 핵분열은 첫 번째 원자폭탄, 핵폭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요게 아마 다음 주에는 이걸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은 인간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태양을 비롯한 항성들의 에너지 생성이 핵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으로 얘기하면 에너지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다. 태양 에너지의 생성은 뭐다? 핵융합이거든요. 그래서 291쪽에 있는 내용만 좀 얘기를 하자면 여기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 교과서 291에서 293까지의 내용. 일단 291쪽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림을 말로 서술할 수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핵 반응식 자체에 너무 좀 뭐라 해야 될까? 치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의 핵융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은 이래요. 4개의 수소가 뭐 했더니 융합을 했더니 4개의 수소가 융합을 하려면 온도는 10의 7승 K 이상 돼야 됩니다. 7제곱. 1000만도 이상. 참고로 태양은 내부에 1500만 K, 500만 K가 좀 더 높죠. 네. 그 상황에서 하나의 뭐를 만들고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정도로 하고 치우면 되는데 우리 교과서가 뭘 건드려 놨느냐 하면요. 중간 과정을 좀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식이 있는데 생략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하자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항과 우항의 공통된 부분을 소구한 거예요. 쓸데없이 필요 없는 거를.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EH 더하기라는 게 빠져있고 더하기 E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소거됐는지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개 더하면 얼마로? 6H가 뭐 하는데 관여했다?
핵융합하는데 관여했다. 근데 다 하고 나니까 몇 개가? 2개가 남은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6개가 관여해서 4개의 수소가 뭘로 바뀌고 헬륨 하나로 바뀌고 2개는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핵반응식을 굳이 쓰고 보자니까 양쪽에 굳이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소거시켜버린 거예요. 됐니? 근데 우리는 291쪽에 있는 그림이 6H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익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알려면 입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익히고 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할게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할게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양성자 한 개하고 그 다음 누구? 중성자 한 개는요. 어떤 측면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뭘까요? 바로 뭐? 질량이 거의 같습니다. 됐니? 네. 다른 점이 있다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고요.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됐나? 됐나? 네. 그 다음 또 하나. 렙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가 있다? 전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핵반응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걸 알았냐면 전자하고 뭐는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은 같고 전하를 얘는 원래 마이너스인데 뭐 띄는 놈이 있더라. 예, 양전자는 현재 우주 상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뭐 할 때만. 핵반응이 일어나는 곳에서 뜨문뜨문 보입니다. 됐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균형 이론을 많이 얘기해요.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있으면 뭐도 있다. 반대로 작용하는 반응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논리 때문에 양전자를 찾아낸 거야, 사실은.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못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말은 없는데 음성자라는 건 아직 못 찾았어요. 네. 무슨 말이고?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질량은 같은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 못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양성자 한 개는요.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곧 뭐다? 뭐다? 수소원자 핵이다. 또는 뭐하고도 같다. 수소이온과도 같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수소라고 하는 놈을 원소기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스펙을 보면 수소는 일단 양성자는 몇 개다? 한 개죠. 원자 핵 속에. 그럼 중성자는 몇 개입니까? 중성자는 빵 개인 놈도 있고 한 개인 놈도 있고 2개짜리인 놈도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혹은 우주에 관측했을 때 가장 많이 분포하는 놈은 누구냐면 빵개짜리입니다. 됐나? 그래서 그런 말은 없는데 중성자가 빵개인 놈을 우리는 흔히 정상수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안 붙여도 돼요. 수소 그러면은 빵개인 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양성자 개수는 뭐는 여기 또 하나 쓸까요?
또 하나가 양성자 개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소 고유의 번호인 뭐다?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기율표에서 내가 원자 번호를 알면 뭐를 안다는 말과 같다? 양성자 개수를 알고 있다. 고유 번호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죠. 맞아? 이거를 원소 기호에다 표시할 때 왼쪽 아래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얘가 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질량수라는 걸 표현합니다. 뭘 표현한다고? 질량수는 왼쪽 위에다가 표시해줘요. 됐니? 됐나? 근데 차례대로 할게요. 잘 봐. 중성자가 빵 개면 두 개 합치면 얼마 되노? 1이죠. 질량수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입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빵 개인 놈은 1이에요. 됐나? 됐나요? 그러면 한 개짜리인 놈은 왼쪽 위에 뭐라고 적혀야 될까? 그렇죠. 2라고 적히겠죠. 됐어요? 이 놈은 이름이 중수소입니다. 뭐라고? 중수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개짜리인 놈은 여기 뭐라고 적혀야 돼? 그렇죠. 3이라고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산중수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소 그러면 중성자 몇 개짜리? 중성자 몇 개짜리? 0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있으면 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잠깐만 좀 데리고 오면요. 이 핵반응에서 수소는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중수소도 아니고 삼중수소도 아니고 그냥 수소예요. 됐니? 6개 쓰였다고 했는데 얘도 이런 놈이고요. 얘도 이런 놈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할게요. 헬륨은 어떻게 된 놈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같은 방식으로 헬륨을 스펙을 좀 보자면 헬륨은 일단 2번이니까 양성자 개수는 때려치고도 몇 개다? 2개겠죠? 중성자 개수는요?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반 헬륨은 뭐라고? 일반 헬륨은 인마예요. 인마는 그냥 헬륨이에요. 그런데 얼마짜리 놈이 존재한다? 이 1개짜리 놈이 존재하죠? 그럼 얘는 질량수가 얼마로 표시를 해야 될까? 3 되는 놈이 있겠죠? 됐어요? 얘는 이름이 헬륨 3이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뭐라고? 됐어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문법적인 여기 물리학만의 핵물리학만의 문법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 적히는 게 뭐라고요? 원자번호. 여기 쓴 거는 원자번호야. 그 의미가 뭐라고?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 왼쪽 위에 쓰이는 거는 질량수 또는 원자량. 의미는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 하나 더 할까? 오른쪽 위에 쓰이는 것도 있을까? 있죠. 이온 표시. 이온으로 되었을 때. 오른쪽 아래에 쓰이는 거는요.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수. 그래서 H2 그럼 뭐고? 수소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수소 원자 몇 개가? 2개가 결합해서 한 덩어리입니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놈이 그렇게 뭐 천재처럼 얘기했겠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됐니? 근데 지난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약속된 거를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길게 봐도 한 6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맞아요? 그 중에 한 2, 3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축적된 지식을 한 방에 약속도 다 익혀야 되고 원리도 다 익혀야 되고. 맞아요?
씨발 말이 돼? 아, 죄송합니다. 또 열받.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이제 끝났어요. 291쪽 한번 보세요. 291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빨간 공 6개가 있죠. 맞나? 요 밑에 뭐라고 적혀있노? 빨간 공 6개 밑에 뭐라고 적혀있노? 수소라고 적혀있죠. 그런데 오른쪽 밑에 인덱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갔노? 같은 거예요. 왜? 양성자밖에 없잖아. 그냥 수소 원자핵 속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면 돼요. 1단계는 얘들 둘이가 뭐 했다? 얘들 둘이가 융합을 한 거예요. 맞아요? 융합을 했더니 주의할 점이 있어. 한 놈은 빨갱이 그대로인데 한 놈이 거기서 이제 회색으로 쓱 변했죠.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 아래에 인덱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중성자로 변한 거지. 그래 놓고는 여기서 뭔가 나간 게 있어요. 뭐? 양전자가 하나 나갔고요. 또 있죠? 에너지도 나가요. 됐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우주 탄생 과정 중에 보면 빅뱅 빵 터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물질과 빛이 섞여가지고 혼탁한 상태, 우주 상태로 있다가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고 됐나? 그러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또 합쳐져서 원자핵을 만드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비로소 빛과 물질이 분리되어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된다. 이딴 소리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원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는 누구죠? 수소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헬륨 원자핵의 생성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앞 단계까지 수소 원자핵의 생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 양성자의 탄생이라는 것이 곧 수소 원자핵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초기 우주에는 뭐에는? 초기 우주에는 양성자도 있고 뭐도 있고 중성자도 있어요. 됐니? 근데 태양 내부는 다르다. 태양 내부에는 양성자만 있어요. 수소만 있어요. 원료로는. 중성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잘 봐. 우주 탄생 과정에서도 결국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를 만들잖아. 그 과정은 잘 봐. 수소가 하나 있어요. 양성자가 하나 있어. 결론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진 놈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면 잘 봐.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양중중 하나, 중양중 하나, 중중양 하나. 총 몇 가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성자 한 놈이 주변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어. 됐어? 그래서 어쨌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진행되는 경로, 합쳐지는 융합되는 경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이거야.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양양중중은 이론상 안 돼요. 왜 안 돼? 같은 플러스하고 플러스끼리는 붙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는 있고 부딪힐 수도 있으나 유지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주 탄생 과정에서는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2가지 경로로 나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있으면 일단 1단계는 일단 중성자 붙는 건 무조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양이냐 중양중이냐 됐나? 그럼 잘 들어. 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 붙었어요. 뭐 됐노? 양성자 있는데 중성자가 하나 붙었어요. 뭐 됐지? 이제 써먹어야죠. 중수소핵이 된 거죠.
맞아요? 됐지? 그 다음에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었다 합시다. 뭐 됐지? 그치? 삼중수소핵이 됐다가 헬륨핵으로 되는 방식이 있고요. 중수소였다가 양성자가 붙으면 그렇죠? 헬륨 3핵이 되었다가 헬륨이 되기도 해요. 됐니? 이 중에 그 두 가지 과정으로 비유를 하자면 태양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헬륨은 헬륨 3핵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요. 그런데 주의할 점, 우주 초기와 좀 다른 거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애초에 원천적 재료 중에 누가 없다? 중성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그러면 중성자가 없으면 애초에 중수소가 안 만들어지는데요. 우주 초기하고 좀 다르죠.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을 때쯤이면 이미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태양 내부는 온도도 높고요. 엄청난 질량으로 인한 중력으로 해서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도 어때? 졸라 센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와 양성자가 뭐 결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빵 부딪히지. 빵 부딪히면 양성자 중에 한 놈이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전기가 껍질처럼 푹 날아간 거예요. 그게 누구? 양전자가 날아가면서 뭐로 남는다?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소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이때 이 중수소핵이 다시 주변에 있는 누구와? 양성자와 이제는 결합할 수 있지. 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쉽게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3핵이 만들어지고요. 헬륨 3핵과 헬륨 3핵 두 놈이 어떻게? 너무 안쪽에 압력이 크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둘이가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됐니? 꼬라박는데 실제로는 3개, 3개짜리로 가진 않고 양성자만 4개 붙어 있고 중성자 2개니까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양성자 2개가 다시 어떻게 된다? 튕겨져 나가고 둘짜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튕겨나간 양성자는 또 어떻게 될까? 또 반응을 일으키겠지. 네, 무작위로. 아시겠습니까? 그게 29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91쪽에 있는 그림을 만약에 시험에서 주고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핵융합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단계 양성자 2개가 융합하여 중수소핵을 만들어내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뭡니까? 원래는 양성자에 중성자가 붙어야 중수소핵이 되는 건데 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뭐 됐다고? 중수소핵이 됐으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설명해 줘야 돼? 한 놈이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가 빠져나간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됐나? 2단계는 중수소핵과 양성자가 결합해서 융합해서 뭐? 헬륨 3핵을 만들어내고 최종 단계는 헬륨 3핵끼리 융합해서 헬륨 핵을 만들고 2개의 양성자가 남게 되었다라는 표현만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92쪽에 넘어가시면 이건 좀 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밑에서 9번째 줄.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15U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합은 4.0320U로 여기서 U는 그램, 킬로그램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질량 단위라고 그냥 정한 겁니다. 알겠어요? 너무 작은 거에 대한. 그래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구성 입자의 총 질량보다 0.0305U만큼 작다. 이래 돼 있죠? 뭔 말이고?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보면 문장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든. 이거야. 봐봐. 양성자나 중성자나 한계 질량은 거의 어떻다고? 비슷해. 이 얘기야. 각자 1.1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1.1짜리가 4개 있어. 4개 떨어뜨려 놓고 재면은 4.4야. 그죠? 근데 핵융합을 시키고 뭐하고? 핵융합을 시키고 나서 쟀더니 4.4가 아니고 4가 되더래. 즉 입자가 바뀌었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놓은 건데 뭔 일이 생긴 거지? 이때 질량이 줄어들었죠.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대로 하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아니, 다섯 번째 줄에 그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결손된 질량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반대 과정이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어. 여기에 무한한 에너지를 내가 계속 때렸다 보면 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내가 주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어떤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다 보면 보통 날아가는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근마의 질량이 변합니까? 속도가 변합니까? 속도가 변하는데 얘가 증가하겠죠. 에너지를 계속 퍼부어주면. 맞아?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힘든 게 그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 이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머리로 이해는 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한다고 쳐요. 왜? 저는 이제 뭐 실험 영상이나 이런 걸 또 본 적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여러분들도 좀 많이 봤을 거고 논문도 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광속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네. 그 아인슈타인 참 대단한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빛하고 똑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빛을 옆에서 쳐다보면 이 새끼는 광속일까? 정지한 것처럼 보일까? 이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정상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설사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씨발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정신 차리자.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대단한 과학자는 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이래 생각했다 하더라도 씨발 내가 뭐하지? 뭐 이런 생각하거든. 아니야. 사실은 위대한 과학자가 못 될 뿐 이상한 생각은 졸라 많이 해. 요즘 한 군데 좀 꽂혀가지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 현대 물리학하고 또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 가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이것만 합시다. 2학년 돼서 뭐 물리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문과 같은 경우는 물리원을 안 하겠습니다. 물리학 이제 여러분들은 물리학 1 이래 돼 있어요. 물리학 1에 상대성 이론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상대성 이론을 위해서 기본 과정. 첫 번째, 상대성 원리가 적용됨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성이 돼요.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는데 상대성 원리가 적용됨을 이해해야 된다. 상대성 원리라는 말과 상대성 이론은 다른 말입니다. 나중에 조심하십시오. 알겠어요? 상대성 원리는 이미 누구 때부터 나왔냐면 갈릴레이부터 나왔어요. 그런 줄 알아. 그냥 넘어가. 알았어. 그다음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법칙. 이건 뭐냐면 전 우주에는 지금까지는 광속보다 빠른 새끼가 없고 광속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속도는 빛이라고 불리는 놈은 절대로 속도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 가정 자체가 내가 그래 그렇다 치자 라고 해도 내가 납득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접근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알았어? 오케이? 내년에 대해서 납득하세요. 이거 납득시키려면 솔직히 이 수업 시간을 오롯이 이 내용에 4시간 정도, 4일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 요게 맹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따지면 6번은 해야 돼. 왜 그럴까? 그렇죠. 너가 씨발 까먹거든.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복수해보자. 지난 시간에 내가 요런 얘기했지. 들은 것 같아. 설명해봐. 이지라면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 공부하는 것도 하기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 발표 당시 수많은 물리학자들조차도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러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그 몇 년 동안 논쟁거리도 되고, 그건 물론 나중에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실험치가 나왔죠. 관측도 되고. 빛의 속도를 계산해냈잖아요. 몰리하고 미켈슨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또 실험으로 구현하는 새끼들도 웃긴 새끼들이고.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적어도 한 몇백 년 이상, 한 1, 200년 이상 동안 누적된 걸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내가 자 이건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경을 얘기해줄게. 너 2학년 이과에거든 2학년 올라가잖아. 그럼 2학년 담당하는 물리쌤이 이해해야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다. 걔 천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양자역학은 책을 안 많이 읽어봐요. 요즘 내가 갈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갈증이 있는 게. 독일어를 배울까? 독일어를 배울까? 이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독일어 원서를 영어로 바꾼 게 대부분이잖아. 나는 그걸 봐야 되잖아. 아니면 번역하거나. 근데 한글로 번역한 거는요, 더 어려워요. 바꾸면서, 씨발, 지 쓰는 말로만 막 갖다 쳐발라 놓고, 원래 그거 있었잖아. 원래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 번역자가 역같이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이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보면 중간에 내용이 순간 이해가 안 되잖아. 살짝 들리는 말로 이해하면, 뉘앙스로 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대박은 마지막이었죠. 세뮤얼 잭슨이 역시 죽잖아. 이거 탕 딩가가. 그때 마다 팍 하잖아. 그게 뭡니까? 지가 뭡니까? 이제 원래 마지막에 캡틴 마블을 호출하려는데 없어지니까 마다 팍 이거는 뭐냐?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씨발 이거 아니야. 그거를 엄마 이제 하잖아.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연유와 같아요. 외국 원서로 된 거 우리나라 바꾸는 거 보면 내 지식이 낮은 것도 있겠지. 뭔 말인지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희한한 거 있다. 이과용 원서는요, 영어는 노골적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정확하게 해석은 못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미지화는 금방금방 와요. 이게 단어만 알고 있으면. 근데 바꿔 얘기하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써놓은 거를 영어로 번역한 걸 내가 읽어봤는데 그걸 졸라 어렵더라고. 독일어는 사실 철학적인 언어긴 해요. 독일어를 배울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해서 지진 이런 거 좀 궁금하면은 일본어 사전을 펴놓고 다시 이렇게 일본어 원서를 보기도 해요. 물론 제가 일본어가 그 실력이 급증하게 된 거는 공부하는 상관없는 쪽에서 급증하게 되는데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 씨발. 그래, 애니메이션 보다가 그래 된 거야. 물론 애니메이션 중에는 위험한 것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닥치고.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왜 줄었는데 결국에는 이 질량이 준 만큼 뭐가 발생했느냐 이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내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언젠가는 어디에 도달할까? 광속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너지를 더 줬어.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냐 이 말이야.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에너지를 준 거는 사실이잖아. 그럼 남는 에너지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에너지를 광속 이상으로 속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주면 남는 에너지는 모두 뭐가 된다? 질량으로 질량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결손된 질량만큼이 뭐로 뿜어져 나온다? 역시 무슨 에너지? 예, 비에너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론,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즉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질량, 에너지, 네, 이게 보존된다는 거야, 한꺼번에. 우주 공간 안에서는.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295쪽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다음 주 이 시간에 각 반에서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만은 297쪽 핵발전 나오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핵분열이죠, 얘는. 이제 오늘 핵융합 했잖아.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책에 있는 거 쭉 정리하시면 되고 좀 가다 뒤에 연료전지 한번 건드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물론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 시험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알겠어요?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나중에 가서 제가 뭐 범위를 좀 줄여드리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들었는 사람도 많고 복습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